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배 변호사님 뭐 책을 썼어요? 아, 네, 제가 여기 안 나오는 동안 예,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니까 이렇게 책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 성적을 올리는 엄마 습관인데요. 예. 어떤 카메라가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좀 땄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 지도사 1급. 아니 자기 주도 학습 지도사. 지도자? 네, 지도사. 이름 복잡하다 자격증. 많아요, 이런 게. 부모 교육 상담사. 부모 교육 상담사.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도 책을 썼는데 그건 좀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번 책을 냈는데요. 이게 수험생 엄마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 성적을 올리는 엄마 습관인데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아이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제목을 좀 더 노골적으로 이 책 보면 서울대 간다 뭐 이렇게 쓰지 그러셨어요. 아, 저도 좀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또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아이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는 엄마의 습관이 나빠서 그런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너무 뭐 잘 케어를 한다고, 엄마는 케어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나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좀 잘라내고 엄마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또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엄마 습관을 모은 건데요. 제가 이 책을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권씩 또 사주시고 또 제가 여기 온 김에 5권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장님께 드릴 테니까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 6시 40분에 별별 특강을 저희 연구소에서 할 때요. 이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입증이 되는 분한테 선착순으로 이 책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엄마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아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법. 엄마의 행동이 아이의 성적을 올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보니까 이게 얇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입니까 이거? 가격은 12,800원인데 다 할인 받아서 사실 수 있고 또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좀 할인된 가격으로 드릴 수 있고요. 네. 참 배 변호사님은 변호사 자격도 있는데다가 책도 쓰고 무슨 뭐 학습 주도 학습 네,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네.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이 세상에 돈은 다 버시려고 그런 겁니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거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소녀 가장. 네, 또 저희 동생도 네. 사실상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전번에 공부한다고 하시더만.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격증을 다 섭렵을 해서 일단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도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소녀 가장이 아니라 좀 이따가 뭐 거의 무슨 재벌 소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특강 할 때 저 불러주시면 제가 이거 강의 한번 하기도 하고.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요즘 사건은 많이 맡고 계시죠? 저는 사건 많이 하죠. 저는 생계를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건을 많이 하는데 형사 사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혼 사건을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배 변호사님은 맞는 사건에 보면 건당 평균 수임액이 얼마쯤 됩니까? 저 가격이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까? 제가 정말 잘해드려요. 잘해드려요. 제가 이번 사건 중에 하나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냥 이혼 남자분이 오셨어요. 뭐 혹시 또 이게 뭐 사생활 침해는 아니니까 익명으로 말씀드리면 이 남자분은 여자가 이혼을 해달라고 하니까 뭐 느닷없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뭐 돈도 얼마 달라고 하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소장을 받았는데 어떡하냐. 와이프가 나가가지고 그냥 소장을 보내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가. 네. 자기 소장을 받아들고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돈을 주고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낌에 이건 이상하다. 이게 갑자기 살다가 여자가 나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증거를 좀 찾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변호사가 이 탐정의 역할까지도 한 탐정. 네. 예. 일단 그리고 여자한테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다 끊어라.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끊어라. 아니 어차피 이혼 소송 청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렸는데 어떻게든 우연히 이 사진이 저장돼 있는 이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저장 장소를. 거기를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 더 기가 막힌 거는 요게 재혼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딸, 여기는 아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는데 이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그 남자친구랑 같이 그 만난 거예요. 딸을 데리고. 자기 애인을. 딸을 몇 살인데? 미성년자예요? 아니 이제 대학생인가? 대학생.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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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딸 남자친구, 엄마 남자친구 이렇게 넷이 놀러 다니는 거 맨날. 그 이 딸은 남편 돈을 엄마가 가지고. 데리고 온 딸이죠. 네, 남편 돈을 가지고. 와, 그 사람 뭐 뻐꾸기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는 이제 너무 가정적이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막 했대요. 나 지금 가, 나 지금 가. 그러니까 집 와이프한테 전화 많이 하잖아요. 나 지금.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신호를 받고 집에 와 있는 거죠. 남편 모르게 이제 나갔다가 남편 온다니까 빨리 와서 집에 있고. 그리고 몇 년을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겠다. 그 딸도 자기가 그렇게 딸처럼 키웠는데 어릴 때 데려와서 딸처럼 키웠는데 아무리 뭐 배신감도 없고. 네, 배신감 느끼면서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와이프의 언니. 네. 이 언니가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 남자를 보니까 매제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도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와. 바람. 풍비박산. 네. 그럴 경우에는 네.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부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네. 금전적인 어떤 민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재산 분할할 때 좀 유리한 고지에 있죠. 이 남자가 오히려. 재혼은 재산 분할에서 일반 혼하고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 재혼할 때 각자의 재산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걸로 나누는 거고 네. 이제 제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갖고 나누는 거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자가 쌓였다. 어떤 원금을 넣었는데 이자가 쌓였다. 뭐 이자를 나누는 거죠. 사실. 재혼하신 분들은 그냥 돈을 다 써버려야지 남겨놓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남자 바람핀 남자 있잖아요. 상간남 거기에다가 이제 가압류를 쳤죠.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를 딱 쳐서 그 가압류를 치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거든요. 그렇지. 일단은 돈은 돈보다 쾌감을 네, 일단 얘한테 복수의 쾌감. 옛날처럼 팰 수가 없으니까. 네, 아유 심정이야 진짜 패고 싶죠. 근데 찾아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걸 제사를 찾아가지고 또 바로 신속하게 가압류를 딱 해드렸죠. 그러면 가압류라는 거는 네. 그냥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해줍니까? 일방적으로 아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한 거는 위자료를 발생하게 하는 이제 불법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압류인데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가 네. 들어가고 그 네. 청구를 바탕으로 가압류가 진행이 근데 돼야 되죠. 가압류가 먼저 해야죠. 이게 보전이니까. 그렇겠죠. 네, 보전이니까. 근데 저 여기 좀 방송 보시니까 제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등기는 평생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써 있어요. 등기 원인이. 야, 그러면 내 부동산에 남아 있는 거죠. 내가 바람 피우다가 가압류 당했다고 딱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3천만 원, 보통 이제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남아 있는데 가압류를 풀어도 그게 가압류 된 거, 그다음에 해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3천만 원 그냥 그게 관행이에요? 전부 그게 3천만 원이 돼? 이게 위자료가 그 강윤석 변호사가 한 4천만 원 지금 배상을 받았는데 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보통 3천만 원 정도 요즘에는 기준이고요. 4천 많으면 4천. 네. 가압류는 또 더 안 해줘요. 그 금액을 적게 해줘요. 그렇구나. 미국에서 30 넘은 아들이 집을 안 나가고 네. 부모한테 캥거루족으로 얹혀 있으니까
부모가 소송을 걸어가. 네. 판사한테 집에서 나가라. 음.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요. 보니까 대학을 마이클이라는 아들이 네. 대학을 중퇴하고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해고대가 된 다음에 네. 그 뒤부터는 집에 들어와 가지고 8년째 그냥 부모한테 얹혀 사는데 부모가 가만히 보니 이 좀 너무 답답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네. 집에서 맨날 텔레비만 보고 이러니까 이제 6월이면 만 31세가 되는데 아, 이거 어린데. 아들한테 네. 5차례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 1,100달러를 줄 거니까 어, 집을 구해서 나가라. 미국의 월세집이 뭐 보통 좀 싼 거. 1,100달러면 100만 원 좀. 그렇죠. 100만 원 조금 네. 넘죠. 120만 원인데 2주 안에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내겠다. 너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왜 일도 안 하냐. 일을 해야 된다.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뭐 등기 가듯이. 그러니까 아들이 거부를 하니까 엄마가 소송을 걸은 거예요. 뉴욕에 법원에다가. 네. 그런데 이 판사가요. 호주 사람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거네요. 예. 판사가 부모가 이 요구한 아들 퇴거 권한을 인정한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짐 싸서 6개월 쫓겨나야 될 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소리 지르면서 항소하겠다고 네. 그랬다는데. 그 미국에 지금 보면 캥거루족. 네. 그러니까 근데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나이가 뭐 한 40이나 되는 줄 알았더니 네. 31밖에 안 됐어요. 그 미국의 25세에서 29세, 네. 20대 후반에 중후반의 애들의 3분의 1이 부모나 조부모하고 산대요. 엄청난 통계죠. 그렇죠. 한국은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네. 통계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지금 일자리가 넘친다 하지만은 임금이 많이 하락이 돼 있고 미국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텔을 전전하면서 살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보면 모텔의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모텔비가 네. 하루에 한 4만 원, 5만 원 하더라고요. 모텔이 그러니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120만 원이라는 게 딱 한 딱 한 달 달치 모텔 주는구나. 값이야.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모텔이 뭐 한국 사람처럼 뭐 정을 나누는 장소가 아니라 네. 그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이 열악한 그 영화 보면은 그런 데가 플로리다 많잖아요. 프로젝트나 네. 이런 거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이런 것들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에 나가서 좀 허접한 직장에서 보통 보면 미국의 노동으로 일하고 뭐 이런 외판은 하고 이러면 한 달에 한 300, 오. 350 이 정도 받으면 네. 그럼 모텔 비용으로 한 100, 한 30 나가고 밥값 나가고 하면 네. 남는 게 거의 없죠. 한국에는 이런 소송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한국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안 되겠죠. 아니 일단 한국은 이제 31살 정도면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갔다 오고 뭐 박사 가고 박사하면 30 금방 넘죠. 취업 나이가 벌써.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럼 나이 40 정도 됐을 때 이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땅도 좁고 뭐 다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엄마가 나가라고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본에는 보면 네.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게 애가 한 30년 전에 히키코모리야. 네. 10대 후반에. 네. 근데 애 30년이 지나서 한 40대 중후반인데 네. 아직도 히키코모리야. 네. 근데 부모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돌보는데 부모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회 진짜 문제가 되는 대책도 거예요? 없는 사회 문제가 돼가 경찰이 강제적으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끌어내요. 앰뷸런스에 실어내 가지고 시설에 가두는 걸 봤어요.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일본에 그 문제가 수십만 명이다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비슷하게 따라가니까 좀 있으면 사회 문제가 특히 대두 되겠죠. 우리는 또 근데 우리는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네. 남자든 여자든 요즘 보면 뭐 지난번에 그 홍대 여성 모델 문제로 네. 여성들이 집회를 하면서 남자 기자들도 오지 말랬다며요. 취재는 성력이 없는데 성별이 없는데. 아니 자연 네. 법적으로 자연인 남자는 취재를 못 한다고 아, 그렇게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네. 그렇게 남녀가 네. 자주 만나도 결혼하기 어려운데 요즘 연애하다가도 행편이 경제적인 행편으로 헤어지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냥 결혼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서로를 이제 정오를 해. 네. 남자는 여자를 예? 여혐이라고 하고 김치녀, 된장녀. 그다음 또 여자들은 남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형편없는 남자들을 한남충 뭐 이런. 한남이라고요. 한남충. 그 예. 한남이 뭐예요? 한국 남자라는 뜻이고.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왜 한남충이지? 예? 한남 벌레. 아. 일배충 할 때처럼 이 어우, 비하해서 한국 남자 부르는 벌레라고 하는 거를 거예요? 한남충이라고. 제 주변에는 이제 결혼을 포기한 친구들이 늘어나가지고 참 이 남자 문제가 좀 어려운데. 아니 저기 네. 뭐 배 변호사 주변에는 그래도 공부도 좀 많이 한 친구들일 건데 결혼을 포기해요? 여자들. 골드미스들이요? 네, 골드미스. 직장도 좋고 수입도 있는데. 군법무관 친구가 있거든요. 여자인데, 여자인데 예, 변호사를 안 하고 군법무관으로 간 친구도 있는데 이 그 친구들이 군인이에요? 네, 군인이죠. 이 친구들이 계룡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한 소령쯤 되겠네. 들어가면 소령 아니에요? 그 소령이지 법무관은. 예, 예. 근데 들어가서 여기 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고 일단 만날 수가 없고 또 이제 그 지휘 체계를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령관님이 오늘 등산 간다 1박 2일로 그러면은 이제 등산복 메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야 된대요 또. 그러니까 산속에 와 있으니까 남자 만날 기회가 없고 일단. 아니 군대 남자가 군대 제일 많을 건데. 또 그 나이대가 좀 잘 안 맞나 봐요. 하긴 뭐 네. 군법무관을 부인으로 맡으려고 하는 그런 강큰 군인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군법무관을 만나려면 일단 범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죠. 군인들 또 예. 사병들은 어리고 또 군인들은 직업군인 아시잖아요. 직업군인들은 금방 결혼하잖아요. 빨리 결혼. 빨리 하지. 네, 안정적이니까. 부사관들은 뭐. 네. 그 저도 육군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가면은 늘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만날 나이가 없어요. 만날 나이. 맞는 나이가. 네. 저는 뭐 어린 사람도 괜찮은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진짜. 변호사가 만나서 남자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여자가 전문직이거나 이제 좀 더 뭔가 이렇게 되면은 만날 수 있는 남자 풀이 더 적어진다니까요. 왜냐면 남자들이 싫어하죠. 그게 말도 많고 또 만나면 싸울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게 더 많죠. 그럼 요즘에 이 지금 혼인율이 굉장히 한국에 떨어지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네. 또 되는 사람은 내가 그냥 내 혼자 재밌게 살지 네, 맞아요. 괜히 결혼해가 또 왜 남 미게 살리고 네. 고생하냐 네. 그래서 안 하고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안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안 해요. 저도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혼의 가장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병상에 있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너는 이제 시집 다 갔구나. 자, 소녀 가장으로서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위해 봉사하고 우리 또 배 변호사 항상 웃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전국에 배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이 미래경영연구소로 주시면 사진하고 첨부하고 직업 확인해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가끔 이렇게 쪽지 주시는 분도 계세요. 쪽지를요. 네. 그래서 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요즘 뭐 또 어떤 사건 중에 다른 건 재밌는 건 없습니까? 뭐 사실은 그 이혼 사건들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이혼 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혼은 수임료가 얼마나 듭니까? 이혼은 그게 좀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좀 어렵고 이제 뭐 사건 증거까지 찾아내야 되는 건 좀 많이 봤고요. 근데 요즘에는 수임 단가가 좀 많이 낮아져가지고 글쎄요, 뭐 400만 원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조금 더 받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정말 이 자기 일처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상간남 가압류까지 다 쳐주고 막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재산분할 할 때도 제가 악착같이 받아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드려서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성공보수도 있고. 이혼 성공보수. 네, 재산분할해서 뭐 얼마 나눈다거나 뭐 안 뺏기게 했으면 거기서 이제 얼마를 받는다거나. 근데 다 이게 룰이에요, 룰. 기본 룰. 예.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어떤 사건 중에 하나는 이 와이프가 딸이랑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를 만난 거 가이드를.
가이드를. 근데 가이드가 너무 멋졌나 봐. 그래서 이 아줌마가 들어와서도 막 카톡하고 그 남자랑 연애를 한 거예요. 그 남자는 20대 정도 되고 이 아줌마는 한 40대 정도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이 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네, 공무원인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인데 이제 주말까지 바쁘니까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가 이 가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저기 괜찮은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젊은 남자가 있는데 얘를 우리 수양 아들로 하면 어떻겠냐. 아줌마 눈이 삐었구나. 수양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하면 좀 어떻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횟가닥 해버린 거죠. 그거 믿겠어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또 이 아저씨가 성격이 있어서 폈구나. 불을 지르라고 한 거예요. 불을? 어디에? 집에. 자기 집에. 자기가 자기 집에 불 지르면 그것도 방하구나. 아, 이거 와이프 때리고 이제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건 패지.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됐어요, 이 아저씨가. 공무원이. 네. 공무원이 긴급. 왜냐면 그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굉장히 위험한 바로 사건이라서 바로 체포하더만. 체포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또 난리가 난 거야. 자기 남편이 들어갔으니까 울고 불고 또 합의서 쓰고 뭐 합의라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풀어주는데 이제 이 상황 파악이 됐을 거야. 왜 싸웠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죠. 아, 그 뭐 애인 그 빨리 헤어지라고. 근데 애인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누가 봐도 알잖아요. 빨리 헤어지라니까 자기 애인 아니라고. 일단 잡았대요. 그렇게 해서 이혼한 사건도 있죠. 그 바람이 무서워요. 그 남편들은 바람을 피면 오히려 여자들한테 말을 해서 이혼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여자들은 그 좀 감추고 있다가 이제 감추고 있다 걸렸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남자도 유부남이고 이 여자도 유부남이야. 유부녀야. 근데 둘이 바람이 났어. 이 집이 걸린 거야, 이 남편이 여자한테. 그래서 이 여자도 걸리고. 이 여자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 남자랑 살라고 했는데 이 남자는 안 산다는 거죠. 나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미안하다고. 그 이 여자만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온 거죠. 이 남자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럼 법적으로 가만히 있어. 뭘 해당되노? 자기도 이혼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 뭐 위계에 의한 무슨 뭐 이혼 유도 범죄라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랑 싸움은. 그리고 치정으로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최근 사건들을 보면은 또 약간 이런 불륜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이제 합의금을 받으려는 시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적인 부부 상태를 만들어서 이 여자가 이제 남자를 하나 꼬셔요. 그래서 이 부정행위를 해.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고 이제 사람이 손해배상 처분하는 거죠. 꽃범에 이제 좀 진하네, 그죠? 좀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위한 네. 가짜 법적 부부를 만드는 거네. 뭐 약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예. 좀 약간 있는 그렇게 보이는 부부들이 좀 있죠. 젊은 친구들 중에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네, 젊은 친구들에서 봤어요. 요즘은 꽃뱀 사건은 없습니까? 제비족이나 이제 그런 건 없어졌나? 요즘에는 좀 다들 많이 이게 책을 보셔서 그런가. 이제 다들 조심을 하는. 네, 조심을 좀 하시고. 그리고 한참 문제 됐었잖아요. 그 뭐 미투 운동 때문에. 그거 상당히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리고 미투 운동 때문에 이제 상담 오신 분들도 좀 계신데 어느 정도는 다 처리해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저기 주로 골프장에 꽃뱀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에 그걸 풀뱀이라고 하던데. 풀뱀이라고 풀뱀? 그러죠. 그 골프장에서 풀뱀 하려면 골프 실력이 좋아요. 뭐 잘 쳐야 돼. 그 잘 쳐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예. 외제차 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풀뱀이라서 견적을 크게 내는 사람. 아니 얼마 전에 골프장에 가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앞팀에 여자들이 있었대요. 그 자기는 이제 남자끼리 갔는데 이제 파3에서 만났대. 파3에서. 파3도 좀 이제 밀리니까. 파3 갔더니 그 여자 4명이 이쁘장하고 다 괜찮더래요. 보니까
여기서 원온 그러니까 한 번에 그린이 올라가면은 못 올라가는 사람끼리 이제 팀을 섞자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팀을 다 섞었대요. 둘씩 네, 해가지고. 둘씩 이제. 해가지고 엄청 재밌게 놀았대요. 이제 끝나고 나니까 자,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술집 가자고 보통 그렇지. 마담들이 많죠. 마담들이. 엄청 먹고 왔다 하시더라고요. 뜻깊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뭐 술 잘 먹고 골프 잘 치으면 된 건데 이제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얘기했겠죠, 저한테. 네. 견적이 크게 나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겠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진짜 사건은. 자, 그 바른미래당의 송파을요. 네. 그냥 공천을 한 명을 줘도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무슨 바른미래당은 왜 저리 그 노원병이나 송파을에 네. 공천 싸움이 남이 보면 그 공천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당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손학규 착출론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갖고 뭐 네. 한 몇 시간 전에 이 방송하는 네. 몇 시간 전에 금요일? 이제 본인이 이제 안 한다 했 뭐 도저히 안 한다고 했죠. 오늘 등록 마감이죠. 오늘 마감이죠. 네. 네. 금요일이 마감이죠. 예, 오늘 마감이. 네. 예. 그 차라리 바른미래당에서 서울시장 안철수, 송파의 손학규 이렇게 나오면 좀 분위기가 뜨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러려면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하지. 그러니까. 거기 근데 또 박종진 전 앵커가 또 거기 있고 네. 한때 또 장승민이도 거기 나가려고. 원래 장성민 뭐라고 해야 되냐? 장승민 전 앵커라고. 전 앵커 어. 분을 영입했을 때는 거기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처음에. 근데 제가 보니까 유승민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 쪽에서. 그 손학규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그래서 내가 볼 때 누가 나가도 거기는 될 가능성은 그 당의 이름으로는 별로 없는데 손학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나가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등비등하게 지잖아요. 당세로 네.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당의 후보가 안 나오고 보수 쪽의 후보로 손학규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 저기 민주당하고 1대1로 붙으면 네. 한번 해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이 서로 비슷한 표들을 상당히 많이 갈라먹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손학규 전 대표가 나가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무슨 경선을 하니 박종진 앵커 뭐 그분은 비하는 거 아니지만 그분도 경선해서 후보가 됐다며. 그러니까 1위 원래 거기에 됐대요. 2명인가 있어가지고 1위가 돼가지고 경선 1위 했는데 자기 안 주면 자기 뭐 잠실 거기 호수에 빠져 죽겠다고 뭐 석촌호수. 석촌호수에 빠져 죽겠다고. 석촌호수 빠져도 안 죽는데. 근데 우리 그 박 앵커는 옛날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네. 참 정치 가는 길이 험난해요, 그분도. 그러니까 처음에 바른미래당 바른당 무슨 당이었죠? 국민의당. 그 유승민은 바른정당. 바른정당 거기서 그 저기 여자 김혜운 이혜운 그분 있을 때 영입 1호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서 어디든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송파로 된 거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참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노원병에 한국당이 지금 안철수 키즈 이준석 강현재를 넣고 왔다 갔다 해갖고 네. 옛날에 저기 안철수 쪽이었는데 안철수 쪽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래 키즈 논란이 되잖아요. 이준석은 박근혜 키즈, 강현재는 안철수 키즈. 어차피 한국당 안 될 거니까 그렇게 이준석 저기까지도 그 논란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같이 죽자. 안 된다는 거죠. 아닐까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선거를 뛰어보면 네. 출마하는 사람은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들은 다 안 된다 생각해도 네. 자기는 된다 하니까 출마하는 거예요. 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선거가 뛸 수가 없어요. 그게 선거가 이게 노가다인데 그런 노가다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악수하고 숙이고 해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두 번 할 짓이 못 되는데 맞아요. 또 악수하면 반가워나 하나 막 인상 쓰고 막 손 빼리치고 욕하고 막 욕한 사람 이러는데 많죠. 그걸 하고 다니는데 명함은 안 와주고 명함 받아갖고 바로 옆에 뜬 내가 전에 여의도에서 내 선거 나간 것도 아니고 네. 유병헌이 뭐 진실 규명하라 해갖고 이렇게 주는데 전단을 한여름에 매일 했잖아 40일을 아. 받아갖고 막 하면서 욕하니까 내가
못 참겠더라고. 아, 또 열받으셨어요? 열받았지. 그래갖고 또 시비 걸려가 갑자기 정가 나올 뻔했어. 아, 저기 개장수가 나타났어요? 만주의 개장수로 변하셨어요? 그랬는데 네. 선거 그거 나가가 자존심 상하고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걸 내 안 나가고 내가 당선 안 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요 전부 지가 된다고 그렇죠. 착각을 해요. 근데 약간 그런 식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배현진 앵커 네. 거기는 이제 송파로 내보냈잖아요. 네. 근데 특별하게 뭐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송파에. 네. 송파는 보수가 완전 분열돼서 망하는 그 케이스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지자체 선거에서 한 20%는 네. 줄어들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은 실제로 여권이 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지율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보수 쪽은 실제로 보수의 지지자들보다 훨씬 적게, 낮게 또 예. 평가가. 그래서 저쪽은 10% 거품이 있고 이쪽은 10% 진짜 빠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2010년에 서울 그 시장 선거에서 25%가 차이가 났어요. 한명숙하고 오세훈이하고. 네. 실제로 해보니까 0.6%로 새벽에 겨우 오세훈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에서 이 앞서가면 일방적으로 지금 훨씬 더 나오고 네. 처진 쪽은 덜 나오는데 문제는 1대1 싸움이 되면 네. 이 싸움이 해볼 만한데 그죠. 이게 지금 곳곳마다 다 같이 죽자 돼가지고 네, 이걸 누가 그러니까 하냐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호남에서 네. 거기는 민주당 아니면 평화당 평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1대1로. 그러겠지. 네. 예. 왜냐면 호남 분들이 또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고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그 평화당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난번에 뭐 안철수 국민의당의 네. 총선 때 부분도 결국 그런 거였는데 네. 대선에서는 문재인 밀어주더라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는데 평화당이 근데 조금 리더격 몇 사람이 출마를 했어야 되는데 다 원내고 이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사람들이 출마를 좀 안 하면서 그런데 우리 저기 민영삼 그러니까 우리 원장은 좀 잘하고 있습니까? 민영삼 원장님 지금 전남 도지사 선거 가셨잖아요. 참 도지사까지 가. 도지사까지 되고 여기 방송 나오셔가지고 네, 하여튼 근데 분위기가 그 완전한 민주당의 돌풍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양당 구조로 되니까 요즘은 밥 먹는 시간 짧게 하고 하십니까? 그분은 또 저기 그한 그 목포 남도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러면 민첩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식사 같은 거 하면 좀 오래 드시잖아요. 방송 같이 보셔 아시잖아요. 방송 많이 할 때 막 오토바이 타고 방송 가지고 민첩하시고 그러니까 그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송 또 잘 되면 들으시는 좋죠. 분들은 네.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초의원들이 평화당에 많이 공천을 받고 싶어 한대요. 거기는 뭐 이쪽 아니면 그쪽 두 개 중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저쪽에 못 받은 사람들이 네, 이쪽에 1대1 와서 구조로 가서 아예 그렇죠. 뭐 진짜 뭐 9대1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지자체 선거 분위기가 네. 어제 보면 14대 2대 1 이러더라고. 14대 2대1?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어제 이제 아침에 이야기인데 네. 이제 이 민주당이 14개, 한국당은 이 TK, 대구 경북 2개, 네. 제주도 이제 1개, 원희룡 무소속 원희룡이, 이렇게 지금 노는데 내가 볼 때 지금 20% 안팎으로 붙은 데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봅니다. 그렇죠. 1, 2등 차이가 음. 20% 미만으로 붙은 데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1번 그 표가 8장이가 된다면서요. 이번에는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찍다 보면은 또 하나로 다 찍을 가능성도 아니 사람들이 보니까 나누더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후보를 한국당을 찍으면 비례를 또 투표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있어요 이번에? 기초 비례가 있죠. 아니 광역은 비례가 있다고. 그럼 비례는 또 무슨 뭐 반대로 찍.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표를 나누는 성향도 많이 있어요. 그럼 비례에서도 좀 결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선거철인데 우리 소장님은 저는 뭐 소식이 없으십니까? 마음을 네. 마음이 완전히 비워가. 비웠습니다. 옛날에는 선거 때만 되면 마음이 한 선거 앞에 한 두세 달, 선거 뒤에 한 달 좀 생숭생숭했어요. 엉덩이 나도 들썩거렸어요. 해야 되나, 저나 되나 네.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는 네. 그냥 무슨 뭐 스포츠 게임 하듯이 이렇게 선거를 누가 이기나 그 이렇게 바라보고 네. 또 평론가니까 네. 선거 중계하고 이런 게 더 재밌어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누가 엊그제 얻고 계시네요. 댓글에 보니까 황장수는 요즘 이제 득도했다 이렇게 해놨더니 네. 워낙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득도의 경기로 가셨나 봅니다. 아니, 득도 하려고 득도 한 게 아니라 달리 할 것도 없고 득도나 해야죠. 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